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고형 투자 포인트 살펴볼게요. 최근 흐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이 조정 구간에 들어왔죠. 오늘 장에서도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추세 꺾인 거 아닌가? 아직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자, 이런 고민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요, 제가 좀 애매하게 넘기지 않고 지금 이 고영이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너무 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흐름만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이 고영을 계속해서 좀 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부터 짚어보죠. 근거 없이 단순히 이런 뭐 기대감으로 얘기하는 구간은 이미 지났고요. 지금은요, 이제 실질적인 이 숫자와 구조를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고용 들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내용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이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댓글로 고향 다시 한번 좀 힘내보자 라는 의미로 자, 이렇게 파이팅이라고 세 글자 응원 한 줄씩만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힘이 되거든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이 고향 체결 흐름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현재 이 매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한 43% 수준이에요. 반대로 이 매도 체결이 훨씬 더 많은 구조죠.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은요, 보통은 주가가 한번 좀 크게 밀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런 구조면은요, 자, 보통은 매수에 힘이 없네? 자, 그러면 하루 만에 주가가요, 한 7%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이 고영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0.81%, 매수 비율은 낮고 매도 체결은 많은데 주가는 고작 지금 0.81% 근처에 멈춰 있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은요, 논리적으로는요, 자, 급락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자, 근데 안 깨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이 사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아주 이 소수의 매수세가 가격을 지금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요 윗단에서부터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 캔들만 보고 이제 힘이 빠졌네 라고 판단해서 던져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며칠 이어지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이 매수세는요, 매도 물량에 비해서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이 고점 구간에서도 이 가격대를 감수하고 들어오는 이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싸게 줍는 매수가 아니라 이 비싼 가격에서도 물량을 받아내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 비율이 낮아도 이 주가가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뭐죠? 눈앞에 보이는 이런 조정 캔들 몇 개만 보고 뭐 성급하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조정이 나왔다 보다는요, 이 조정 구간에서 과연 누가 사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자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지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신용 매매 흐름인데, 최근 여러분들 이 고형 주가가 고점 라인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는 과정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때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요 보이시는 초록색 선 보이시죠? 바로 이 신용 잔고입니다. 자, 이 잔고율 흐름 보시면 어떻죠? 반등은커녕 오히려 계속 좀 빠지면서 비어있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왜 특이한 흐름이냐면, 보통 여러분들 주가가요, 이 고점 부근에서 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신용 잔고는요, 반대로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손실이 덜 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이 대부분은요, 신용 매매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영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늘기는커녕 오히려 빠지고 있고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이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자, 말 그대로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이죠. 이게 많아질수록 구조적인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요,
매도가 너무 빨리 나온다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라 이 빚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를 보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승 여력이 10% 남아 있다고 해도 한 1%에서 2, 3%만 살짝 튀어도 바로 던져버려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초반부터 힘이 축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꼴랑 한 3%에서 5% 반등하고 끝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고영은 지금 어떤 상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신용잔고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 말은 곧 조금만 오르면 던져야 하는 이 급한 돈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고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 윗단에서 발목을 잡는 물량이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신용 흐름을 같이 놓고 보면은요 앞에서 봤던 그런 체결 구조 그리고 이 가격 방어 흐름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이 흐름에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고점 부근에서 쏟아지는 이 매도 물량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훨씬 더 가벼운 상태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거운 물량을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는 국면이 아니라 위에 이런 걸려있던 물량들을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점점 요 위쪽이 열리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이전 고점 33,300원 라인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제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관문에 가깝고요. 이 구간만 이제 제대로 넘어선다면 자 올해 안까지 최소한 5만 원대 영역까지는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죠. 아직까지는 이 개인 물량이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영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지금 요 고점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요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 자체가 아주 조용하게 가지 않아요. 조금만 올라도 본전이다 이제 빠져나오자 이런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탈출 물량이죠.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자, 그래서 주가는 한 방향으로 쭉쭉쭉 일자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자,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보시면 오늘 이 장중에도요. 요 노란색 선 21선까지 한번 정확하게 눌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깨고 내려간 게 아니라 터치하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이거 뭐 대단한 기술적 신호까지 갈 것도 없고 최소한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지지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또 이 과거 흐름 보시면은 자, 이 21선과 그리고 요 5일선의 이격을 보세요. 항상 한 번쯤은 눌러졌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 오르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번 흐름도요 그 패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최근처럼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급하게 말아 올리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고영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 재료가 없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 거래량을 보세요. 오늘 기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패닉성 매도나 투매가 나올 환경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은 조정인데 굉장히 좀 정제된 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2,500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런데 자, 고영은 지금 외국인들이 29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이걸 뭐 단순히 외국인들이 뭐 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앞에서 이미 사놓은 물량까지 같이 놓고 계산해 보면 크게 자, 이 정도는 문제될 흐름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바로 이 연기금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연기금이 고영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실제 본격적인 이 자금 집행은요. 이제 내년 2026년부터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 아직도 진짜 시작도 안 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좋게 보고 미리 자리를 잡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아니라 시간을 보고 어느 정도 좀 중장기로 들어오는 자금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연기금이 들어오고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알겠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영이 올라갈 그 명분이 뭐냐?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이 M&A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후로 주가가 무려 2,500%, 그러니까 25배나 뛰면서 만원대에서 무려 42만원대까지 폭등이 나아졌습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특히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로 수급이 로봇주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몰렸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규모를요,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답은 이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8만 달러.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미 1억 원이 넘어요, 여러분. 자, 이 정도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생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로봇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이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전 세계 빅테크들이 전부 뛰어드는 초대형 미래 먹거리예요. 이 흐름에서 뒤처지는 순간 시장을 통째로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요, 무려 800조 원이에요. 이 정도 판을 삼성전자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기업은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고 거기에 글로벌 탑클래스 S급 인재까지 합류한 상태예요. 특히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에서 소장을 맡았던 핵심 인물이 지금은 이 회사의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전격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삼성과의 실사,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AI 기술을 접목한 시제품까지 완성을 해놨고 이미 글로벌 기업들 쪽에서 여러 차례 관심을 보이며 접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포인트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재무도 튼튼해요. 자, 연속 흑자에다가 사상 최대 실적까지 찍어낸 상태죠. 자, 기업의 안정성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투자를 받고 주가가 25배나 치솟았을 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고 부러워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2023년 1월이었죠. 자, 당시 17,200원이었던 주가가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25배 폭등, 자, 무려 42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이 시장에서 실제로 한번 나왔던 만큼 지금 다시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기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성은 로봇을 포함한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 지금 아예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고요. 여기에 더해 대형 M&A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사실상 인수가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핵심 인재들이 이 회사에 모여 있고 이미 시제품 개발까지 완료해놓고 이제 이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를 지은 뒤에 재료를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이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까지 이미 선매집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먼저 들어왔다. 이 말은요, 흐름이 이미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자,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초성장 테마를 갖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 삼성전자의 M&A 재료까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 개인 번호 010-6465-8870 여기로요.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지금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고 있는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으로 20배 이상 폭등이 나와줄 수 있는 요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6465-8870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종목 단 한 종목입니다.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신다고 해서 제가 뭐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잘 듣고 오셨나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자, 그야말로 요 대박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 고영이요. 정고점을 넘어서 앞으로 훨훨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명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최근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나온 메시지들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좀 일관적인 방향성이 하나 있죠. 바로 제조업과 AI의 결합이에요. 산업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뭐냐면 자, 2030년까지 이 AI 팩토리 500개를 지금 보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지금 이 제조 공정 전반을요. AI로 엮는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17일, 자, 오늘이죠.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고 또 요즘 보시면 부처별로 계속해서 이 업무 보고서가 이어지고 있죠. 자, 참고로 이제 18일에는요. 금통위도 예정돼 있어요. 산업부 쪽에서 던진 메시지들은 굉장히 좀 직설적이에요.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은 이제 어디에 달려있다? AI에 달려있다. 이거는 방향 선언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목표가 뭐냐면은요. 이제 2030년까지는요. AI 팩토리 500개 구축할 거고요. 제조 현장에 AI를 직접 넣어서 공장 효율이라던가 수율, 품질까지 전부 다 이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림이에요. 이른바 제조업의 요 AX 전환. 자, 그러니까 이 AI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밀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그냥 앞으로 뭐 그냥 단순히 뭐 해볼게요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 숫자와 기한이 같이 나온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흐름에서 실제로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은 그럼 누구냐? 그럼 여기서 다시 고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고영이 여러분들 단순히 뭐 검사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은요. 이 정책 흐름을 놓치게 돼요. 고영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요.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이 고영의 K-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보면은요. AI가 공정 데이터를 전부 다 읽습니다. 자, 어디에서 이 불량이 발생하는지, 어느 공정 단계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역으로 추적해서 생산 라인을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분석을 해줍니다. 자, 이게 그냥 데이터 모니터링이 아니라 공정을 관리하는 AI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AI 엔진 있잖아요. 바로 고영이 자체 개발한 요 KY AI 인사이드입니다. 외부 AI를 빌려 쓰는 구조가 아니라 고영 기술 안에 이미 녹아있는 AI예요. 그래서 산업부가 말하는 이제 이 제조와 AI의 융합, AI 팩토리 보급 확대는 자,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이런 수급과 기술적인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정책 방향까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축이 바로 뭐죠?
로봇 쪽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이 산업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에요.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뭐가 있죠? 현대차가 지금 이 토종 AI 반도체 기업인 디벡스랑 손을 잡고 산업용 AI 로봇을 지금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내년에 이제 신형 로봇을 공개하고요. 실제로 이 양산 단계까지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걸 그냥 뭐 로봇 하나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안 돼요. 자, 현대차 그룹이 이 로봇 그리고 AI 쪽에 총 5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미 밝힌 상태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거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결국엔 뭐냐? 로봇이 들어가는 이런 AI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적용 범위가요. 계속해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2026년은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이 피지컬 AI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AI가 단순히 뭐 화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실제 이 물리적인 로봇이라던가 뭐 장비, 공정으로 직접 내려오는 해가 된다는 거죠. 또 이 흐름의 정점에는 바로 내년 1월 달에 있는 CES 2026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죠. 이 CES 2026은요. 자,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전 세계 최대 요 IT 기술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 요 참가 기업만 해도요. 약 4,500개예요. 자, 국내 대기업들 당연히 삼성, LG, 현대차, SK 다 참석하고요. 빠지는 데가 없어요. 관람객도 약 14만 명 수준인데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시니어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냥 뭐 구경하러 오는 행사 아닙니다. 자, CES의 슬로건을 보시면은요. AI 그리고 로보틱스, 자동화. 자, 이 키워드들이 중심이에요. 이 흐름이 앞에서 얘기했던 제조 AI, 산업용 로봇, 피지컬 AI랑 전부 다 맞물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키워드가 지금 이 고영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랑 완전히 맞물려 있고요. 자, 고영은 이미 여러분들 의료용 로봇도 보유하고 있고 또 AI 기반의 요 솔루션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과 AI는요 계속해서 같이 엮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CES가 열리는 시점까지 여러분 요 IT 쪽 그리고 AI 쪽 로봇 쪽에서 이 이슈가 끊길 이유가 없어요. 자, 오히려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와 그리고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국민연금이에요. 최근에 나온 이 기사 내용 보시면은요. 국민연금이 지금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와줬죠. 자, 정리하면 이래요. 내년에 이제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 지침 자체를 손보겠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 채권, 현금을 나눠 담을지 그 기준을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명분은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연금 고갈 시점. 자, 뭐 요즘에 연금 고갈된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식시장이 쭉쭉쭉 올라오면서 이 국민연금이요 약 200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냈어요. 그 결과 고갈 예상연도 자체가요 뒤로 밀렸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국내 주식 투자 효과 있었던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연금공단 쪽에서도요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원래는 이런 운용 성과만 내놓고 보면은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해외 주식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비중도 이 해외 쪽이 훨씬 컸죠. 자, 그런데 올해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내 주식 요 수익률이 눈에 띄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태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정해진 투자 한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야 돼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요. 우리처럼 뭐 단순히 좋아 보여서 뭐 더 산다 이런 식으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전체 자금이 1억이라면 국내 몇 퍼센트, 해외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현금 보유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서 국내 주식 비중이 여러분들 원래 정해놓은 비율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대로라면 초과된 만큼은
팔아서 이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1억을 국내 주식에 1억만 담으려 했는데 주가가 올라서 1억 5천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원래 규정대로라면 요 5천만 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이 올라서 한도를 넘어서고 또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이럴 바에는 기준 자체를 좀 바꾸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이제 열릴 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요. 국내 주식 요 투자 한도 있잖아요. 요 지침을 좀 손보겠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왜 봐야 되느냐? 앞에서 계속 봤던 이런 연기금의 매수, 그게 단기 수급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 흐름의 일부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연기금 이항이랑 정확하게 맞물려서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요 코스닥 체질 개선이잖아요. 코스닥 이제 뭐 1000스닥 만들겠다, 2000스닥, 뭐 3000스닥 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 내용은 딱 하나죠. 연기금 자금 유입 확대가 코스닥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단순히 연기금들이 뭐 샀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디로 집중적으로 샀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어딥니까? 이 로봇입니다. 왜 로봇이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첨단 제조와 그리고 바이오 또 이런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이 뭡니까? 결국에 다 어디로 연결돼요? 이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AI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걸치고 있는 코스닥 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좁혀질 수밖에 없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고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뭐 단순히 연기금이 샀네 뭐 로봇 샀대 막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산업 전략 그리고 정책 그 다음에 연기금의 자금 여기서 종목 선택까지 자 이런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있는 게 바로 뭐죠? 이 국민 성장 펀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안을 들여다보시면 바로 요 반도체와 AI, 로봇 자 지금 이 세 섹터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2026년 기준으로 보면 AI와 그리고 요 반도체 섹터에만 무려 10조 원 이상 자 로봇 쪽도 거의 한 4천억 원대 자금이 배정돼 있고요. 자, 이거는 2026년 기준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약 150조 규모의 펀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AI와 반도체 공정 그리고 여기에 로봇, 무슨 로봇? 의료 로봇. 자, 이 세 축을 전부 걸치고 있고 정책 방향과 연기금 수급, 국민 성장 펀드 자금 흐름까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어떤 방향?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크게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내 수익을 지키는 것. 이게 결국에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영 같은 자리는요. 이제 단순히 뭐 오를까 말까 하는 그런 예측의 구간은 이미 지났고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의 영역으로 넘어온 상태예요. 자, 고점 라인에서 조정이 나올 때 이걸 아무 준비 없이 맞으면은요. 수익이 있어도 내가 불안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손이 먼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죠. 어디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지, 자, 어디까지 버텨도 되는지,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자, 조정이 나오면 어떤 라인을 봐야 되는지, 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대응 시나리오를 자, 우리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465-8870번으로 간단하게 고영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여기에 대응 전략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는 제 개인 번호라서 자, 뭐 시간이라던가 요일 상관없이 편하실 때 문자 주셔도 돼요. 자, 대신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자,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영 다시 한번 좀 힘내자 대박나자 라는 의미로 파이팅이라고 자 이렇게 요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